만져주실 때 팔이 살짝 스칠 정도까지만. 네. 조금 더 진하게. 운동성이 조금만 더. 자, 오늘도 나는 수아치과 닥터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그 아까 궁금한 거 얘기하셨죠? 가운데 앉으니까 얘기를 잘 못하겠네요. 여기가 어려서요. 아닌 것 같아요. 네. 네. 우리 아이 첫 영구치 어금니가 나왔어요.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? 자, 이제 저희가 만 2세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만 6세까지 왔거든요. 이제 만 6세 되면 아주 중요한 치아가 하나 올라오죠. 이벤트가 이제 벌어집니다. 그렇죠. 흔히 얘기하는 제1대구치라고 하는 치아가 올라오게 되는데 이거 모르시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렇죠? 맞아요.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들은 유치가 안 빠진 것 같은데 왜? 라고 하면서 잘 모르시는데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냐면은 유치 뒤에 난다는 게 난 모든 문제의 근원인 거 같아요. 맞아요. 뭐가 빠지고 나면 연구치가 나온다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빠지고 저 깊숙이에서 맞습니다. 나니까 이 연구치가 나는지 모른다. 모르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잖아요. 네. 맞아요. 그 맞아요. 치아의 날이 몇 월 며칠인지 다 아시죠? 아, 그렇죠. 어머니도 모르시죠? 치아의 날은 6월 9일입니다. 맞죠? 그러니까 어떤 그쵸, 의미죠, 그쵸. 원장님? 이게 육구제라고 그래서 6살 때 6살 때? 구치, 영구치가 처음 난다. 앞니가 먼저 나는 경우도 있지만 맞아요. 일반적으로는 맨 끝에 어금니가 먼저 나요, 어머님들. 그래서 그거를 잘 캐치하셔야 돼요. 치과를 3개월만 다니면 원장님이 알아서 해주시는데 바빠서 못 가면은 적어도 5세 후반부터는 다니셔서 그 첫 번째 나는 영구치를 잘 관리해야 돼요. 맞아요. 영구치니까 평생 쓸 거니까. 이제 그 무렵 때쯤 되면 아이들 치아 올라올 때 되게 아파서 오는 경우들도 좀 가끔. 많잖아요. 맞아요. 이게- 조금 예민한 친구들은 아파하거나 신경 쓰인다, 간지럽다 이렇게 이제 오는 경우가 좀 있죠. 그렇죠.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양치질이겠죠.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맨 뒤에 있거든요. 맨 뒤에서 난다는 건데 아이들이 안 그래도 앞에 있는 것도 잘 못 닦는데 맨 뒤에 있는 거 사실 닦기 되게 어려워합니다. 그렇죠? 맞아요. 거기를 전혀 안 닦이는 상태로 치과에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엄청 많거든요. 하얗게. 충치를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특성이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생김새 자체가 엄청 주름이랑 홈이 되게 깊고 자글자글 엄청 많고 두 번째는 올라올 때 이게 한 번에 뿅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. 잇몸을 살짝 뚫고 앞에 반 정도 올라왔다가 나중에 뒤에 잇몸이 다 걷어져면서 올라올 때까지 생각보다 몇 달 걸리거든요. 그렇죠. 그 과도기적인 시기에 잇몸과 치아가 이렇게 포켓처럼 형성이 돼 있어서 그 사이에 음식물들이랑 치태가 엄청 많이 껴요.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관리가 안 되고 충치가 많이 생기는 그런 이제 근원적인 또 문제가 있는 이거 거죠. 어머님들한테 사진으로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그쵸. 네. 네. 거기에 꼭 음식물 껴있어요. 맞아요. 항상. 그쵸. 그리고 이렇게 나는 중간이기 때문에 또 닦으면 아파. 그러니까 또 더 잘 안 닦게 맞아요. 되고. 그래서 원장님 말씀처럼 안쪽에 있고 치아 형태도 잘 썩게 생겼고. 제가 가끔 보면 어머님들이 아기 이빨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이제 6살 될 때까지 충치가 하나도 없이 온 거야. 우와, 너무 잘하셨어요. 근데 이걸 방관하셔가지고 영구치가 썩으면 솔직히 말짱 꽝인 거죠. 그쵸? 그쵸.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?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양치질을 잘 해주시는 거. 그때는 아이들은 다 혼자 양치질 하거든요. 양치질 맡겨주시고 아이들이 조금 미흡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혹시 치과에서 들으셨다고 하면 영구치들만 마무리해 주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불소도포가 저는 이때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통 생각하거든요. 그 다음에 치아가 좀 올라오면 이제 주름진 부분들을 예방적으로 미리 메워준다고 하는 치아 홈메우기, 실런트, 아마 이런 얘기 용어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세 가지를 해주셔야 이 영구치들을 조금 잘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. 맞아요. 그때쯤 되면 애들이 혼자 닦는데 맨 끝에 이가 나오니까 보통 닦는 것보다 더 깊숙이 닦아야 된다. 어머님들 처음에 해주시는데 이게 맨 깊이라 하다 보면 저 뒤를 찔러요. 그래서 아파요. 남편분이 어머님 이빨 닦아준다고 생각해봐요. 아플 거 아니겠어요? 감정이 들어가서 아픈가? 하여튼 애기한테 너 뒤에 할아버지 때까지 쓰는 이빨이 나왔으니 칫솔을 더 깊이 넣어. 라고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칫솔 깊이 넣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. 그쵸. 맞아요. 그래서 뭐 써야 돼요? 저는 잘 추천은 안 하지만 요즘 저기 새로운 게 잘 나왔다면서요. 그쵸. 어금니 전용 칫솔 되게 조그만 게 있거든요. 이게 왜 그러냐면 헤드가 이게 깊숙이 넣으려면 헤드가 커요. 일반적인 칫솔은. 그래서 조그만 헤드에 해가지고 깊숙이 하면 그거는 딱 이제 그 어금니만 타겟해서 뭔가 잘 닦을 수 있게 딱 생겼어요.
여기 그림으로 잘 보여줄 건데 네, 그렇게 그걸로 조금 닦아주시면 완전 100점이죠. 그렇죠. 우리가 윗면만 좀 이제 집중적으로 하지만 사실은 영구치 어금니 옆면에 선하고 얕은 구멍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. 거기에 음식물이 끼면 딱 끼거든요. 그 웬만큼 닦아도 잘 안 빠지는데 윗면만 닦지 옆면을 잘 못 닦아요. 그래서 깊숙이 닦자, 어금니 칫솔 사용하자, 맨 끝에 어금니의 옆면까지 닦자. 더 있나? 그 정도면 양치질은 커버하는 그 정도면 것 같아요. 저보다 양치질 잘한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소도포 얘기를 했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. 불소도포. 불소도포는 결국에는 불소도포 얘기 좀 해주시죠. 소아치과를 가신 학부모님들께서는 불소도포라는 단어를 반드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. 고불소치약을 쓰고 불소도포를 하는 게 아이들 충치 예방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보통은 설명드리고 소아치과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. 그렇게 하면. 아, 그런가요? 네. 불소도포는 아무래도 충치를 생기지 않도록 충치 예방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소아치과에서 하는 정기적으로 뭐 매일 하실 필요 없고요. 매달 하실 필요는 없지만 정기적으로 가실 때마다 한 3, 4개월에 한 번씩 1년에 3, 4번 정도는 권해드리고 있고 이제 홈 메우기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전까지는 이걸 반드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우리 아이 홈메오기 이제 할 때 된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치과 갔더니 홈메오기 지금 못해요, 좀 이따 오세요 라고 얘기 잘 들으시는 버텨야 경우 돼. 되게 많아요. 맞아요. 네.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완전히 올라온 다음에 이제 홈이 다 노출이 돼서 그때 홈메오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썩지 않도록 불소도포 잘 해주고 맞아요. 그거밖에 없어요. 버티기 용도. 그쵸. 그렇게 하는 그 거죠. 시기가 한 3개월에서 길면 한 6개월, 그냥 한 3개월 정도면 올라오니까 영구치 어금니가 나왔으면 3개월 동안은 어머니 긴장하셔서 영구치 어금니를 잘 닦이시고 실란트 할 수 있을 때까지만 버텨주시면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. 그럼 실란트가 뭐예요? 사진들 보여드리겠지만 깊은 홈들을 미리 메꿔가지고요. 그 부분들을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. 그래서 보통 저희가 젤리나 이런 것들 먹으면 깊은 홈들 있잖아요. 거기에 콕콕콕 박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. 양치질 솔 한 톨보다도 작은 곳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닦이지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다 메워주는 걸 홈 메우기 혹은 실런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충치 위에다가 실란트를 덮어버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이지도 않고 속에 썩을 수 있기 때문에 충치가 없을 때만 할 수 있어요. 어머님도. 그러니까 실란트 할 수 있을 때까지 충치 안 생기게 하는 게 최고로 중요합니다. 썩으면 갈아내야 되거든요. 그러면 조금 갈아내는 거야 큰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갈아내면 치아는 약해지기 때문에 치아를 갈아내지 않고 그 위에 코팅을 할 수 있게끔 실란트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. 그래서 영구치가 나면 꼭 치과 가셔서 영구치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확인하시고 썩었다 그러면 조기 치료, 안 썩었다 그러면 실란트 했을 때까지 버티셔야 되고요. 요즘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충치 진단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실란트 하기 전에 한번 체크들 해보시면 좋죠? 쓰시나요? 저는 조금 도움을 받고 있긴 합니다. 네.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저는 특히 실란트는 정말 소아치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왜 그러냐면은 되게 센시티브한 치료예요. 그리고 생각보다 조금 그 사이에 충치가 생겨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자세히 안 보면 몰라요. 맞아요. 자세히 본다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솔로 열심히 닦아내서 치태를 다 없애고 건조해서 정확하게 봐야 되거든요. 그렇지.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충치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많은데 이제 그걸 놓치고 그 위에다 실란트를 덮어놓으면 그것만큼 최악인 건 없어요. 충치가 가려져서 안쪽에서 충치를 더 키우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꼭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확실하게 충치가 없는 거를 확인하고 홈메우기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충치가 있으면 당연히 충치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아치과에서 제 아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. 말씀하시는 동안에 갑자기 이제 많이 받은 질문들이 떠올랐는데요. 하나는 불소도포 실컷 했는데 왜 충치가 생겼나요? 하셨던 거랑 아니 홈메우기 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또 충치가 생겼나요?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지 않으십니까? 많이 봤죠. 저는 그럴 때 얘기해요. 어떻게 말씀하세요? 좋은 화장품 발라도 어. 여드름 생기고 팩을 해도 여드름이 생기고 그렇죠. 피부 박피를 해도 또 피부가 안 좋아질 네. 수 있으니 네. 세수를 깨끗이 해야 되듯이 양치질을 열심히 해라. 네, 네. 그렇게 답을 하죠. 그래서 불소도포해도 썩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실란트해도 썩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열심히 닦는 수밖에 없어요. 예. 저는 불소도포랑 홈메우기 잘해서 그래도 이 정도 썩은 거라고 말씀드립니다. 옛날에 저희 병원 여기 붙어 있었어요. 실란트가 옛날에는요. 저 때는
제가 개원해서 꽤 오랫동안 의료보험이 안 됐어요. 그래서 실란트를 5만 원씩이나 받고 있답니다. 오. 어. 그때 당시. 지금은 한 7,000원, 8,000원 하나요? 그쵸, 맞아요. 네, 어머니 세금 내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. 이거 치과에서 저희가 뭐 신라한테 돈 벌자는 게 아니라 정말 비용 대비 예방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꼭 섞기 전에 치료하셔서 하시면 되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란트는 누가 하냐에 따라서 조금 누가 하냐보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냐가 중요한데 애들이 막 울고 움직이는 애들도 있어요. 만 5, 6세대도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컨트롤이 잘하는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원장님들께 하시는 게 좀 더 꼼꼼하게 할 수 있고요. 위생사 선생님도 하실 수 있는 진료예요. 그렇기 때문에 위생사 선생님이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고요. 대신에 탈락되거나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정기검진 보셔서 실란트가 잘 붙어있는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실란트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보험이 되는 진료입니다. 그래서 나라에서 권장하는 치료 중에 하나고요. 불소도포는 비보험인데 실란트는 보험입니다. 그래서 부소도포도 보험 좀 됐으면 좋겠어요. 그렇죠. 영구치 어금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짧게 하나 더. 그 치아가 올라오면서 올라오자마자 양치 열심히 해주셨는데도 그 구멍이 애초에부터 나 있거나 아니면 노란색으로 나오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잖아요. 그쵸. 예. 요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, 이거는 용어 큰 용어 많이 자체가, 나오네요. 근데 용어 자체가 한글로 논문 읽으시는 그렇죠. 답이 이상하면 논문을 찾는 원장님. 이 단어를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. 그쵸? 그렇죠. 저도 그래서 그냥 어머님한테 MIH라고 설명을 해요. 몰라 인사이즈 하이퍼 미네랄라이제이션. 어금니, 앞니, 저감각증이라고, 특히 이제 영구치 큰 어금니, 그리고 간혹 영구치 앞니가 약하게 만들어져서, 선천적으로 약하게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고, 그 원인은 아직 뭐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요. 결과적으로 치아가 좀 약하게 만들어졌다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. 그래도 일찌감치부터 관리하고 하면 문제는 없을 가능성들이 높고, 이제 그게 꼭 아이들이 양치질을 조금 덜 해서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너무 아이들을 혼내시지는 않으셔도 될 만한 문제라고 생각하긴 합니다. 보통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. 원래 이는 반짝반짝 단단하게 다이아몬드처럼 나와야 되는데 어머님들한테 막 이유로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머님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서 맞아요. 그냥 어떤 불분명한 이유로 인해서 이가 분필처럼 좀 무르게 난 거다. 그래서 이제 6세 때 치과 가라 그러시잖아요. 가서 원장님이 요 이는 좀 약하게 태어났어요. 또는 뭐 MIH예요. 뭐 형성부전이에요. 얘기 들으면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충치가 생길 거고 엄청 급속도로 썼고 신경치료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예요. 그러니까 8살, 7살 때 영구치 어금니를 신경치료하는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시면 나는 앞으로 충치와의 영구치와의 전쟁을 펼치겠다라고 하셔서 코팅하시고 그 일을 진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. 엄청 중요한 얘기를 빼먹을 뻔했어요. 우리 그렇죠. 그래서 어금니 영구치가 나면 치과 가라. 우리 MIH는 나중에 얘기할게요. 하루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이거 진짜 네. 중요한 네네. 거라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쵸. 네. 정리해 주세요. 6세 어금니가 나오면 뭐 해야 돼요? 하나, 일단은 양치질. 깊숙이 해라. 둘, 소아치과 가서 불소도포 해. 그 다음에 실란트 해야 된다. 네. 즉 정기검진 가자. 네. 자, 네. 그러면 인사하고 마칠까요? 네. 끝. 괜찮다. 끝 하고 다음 편에서 만나요, 어머님들. 네. 네.